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의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도내 241개 투표소에서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부터 휴가 나온 군인까지 투표소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투표하는 거여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사전에 이미 다 마음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와서 미리 선거합니다. 미리 투표소에 나온 이유도 각양각색. 특히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제도 덕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그런 휴일에는 아이들 유아가 있어가지고 모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이렇게 하고 가면 마음이 가볍잖아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도내 유권자 152만 7천 명 가운데 20만 6천 명이 참여해 13.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보다는 높고 지난해 대선과 가까운 높은 수치로 전국적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사전투표일과 6월 13일 투표일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거지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는 선거지만 그 속에서도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좋은 공약들은 있습니다. 민선 7기 당선자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할 공약들 소개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오래도록 사회적 경제에 천착했던 정의당은 땅 장사에 머무는 전북개발공사를 전북사회개발공사로 전환하자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먹튀로 전락하는 각종 마을 만들기나 마을 재생 사업을 지방공사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연간 1조 원의 지역경제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면 약 1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 중 50%인 5천 명을 준공무원급 일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뿌려지는 예산이 전북에서만 연간 3조 5천억 원. 전라북도 역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사회복지랄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편인데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사업도 확대시키는 나가는 것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라고. 민중당은 남북화해를 전북 발전의 계기로 만들자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새만금에 남북협력단지를 조성해 가깝게는 남아도는 쌀을 북에 공급하고 북에 지하자원을 가져오자는 것. 북에 농기계나 트럭까지 수출하고 혁신도시 연구기관을 한반도 농생명산업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면 전북을 일신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이걸 중소농에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천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또 하나, 농기계 공장을 만들면 거기에서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길도 만들고 철길도 뚫고. 전라북도 내부의 지방분권도 시급하다는 발상도 주목됩니다. 공공기관이 전주에 집중돼 익산과 군산이 소요된 만큼 도청 제2청사를 익산으로 분리해 활기를 불어넣자는 것. 서울 수서역에서 STR로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 2청사를 이전하고 경제통상진흥원까지 함께 행정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2청사를 이제 완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GM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군산에는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배치해 전북 전역이 고루 잘 살자는 공약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배어있는 많은 공약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순창군입니다. 순창은 군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만큼 노인 복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현직 군수가 맞붙어 관심을 끄는 순창군.
인구 3만이 안 되지만 65세 노인 비율이 32%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황숙주 후보는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공약과 함께 지난해 시행한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경로당에 나오셔서 점심을 자식이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80개 경로당에서 순창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 후보는 자급자족을 위한 향토 기업을 만들어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실속 있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창에서 소비되고 있는 재화를 우리 순창에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러면 기업이 벌써 6가지, 7가지 종류가 순창에 육성이 가능하고. 강인영 후보는 노인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노인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챙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간 60만 원의 용돈용으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관광산업 발전 구상도 후보마다 달랐습니다. 강천산을 중심으로 하고 또 섬진강 주변을 수변을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정말 중요한 전봉준 장군의 비체지가 쌍측면에 있습니다. 이 삼각을 연결해내야 됩니다. 길을 활용한 어떤 사람들이 기받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황숙주 후보는 종합예술회관과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고, 홍승채 후보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순창공사 설립을 제시했으며, 강인영 후보는 대도시 광주를 겨냥한 배드타운 건설을 공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병원에서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의사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침 환자가 수술 전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면서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입니다. 코막힘에 시달리던 27살 유모 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비염 수술을 받으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담당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 것입니다. 수술 당일날 선생님한테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그 전에도 이제 외래 진료를 보면서 선생님 태도가 너무 불친절을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녹음 내용을 확인한 유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의가 의식이 없는 자신을 향해 느닷없이 욕설과 비속어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못자란 연골이 개X가 그러고 나야 해주지 말아야 돼. 이제는 코에 연골이 없는 것을 환자는 몰랐지만 이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수술에서 의사의 욕설은 5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연골 이렇게 꼬라가서 엄마를 먹었고 아유 뭐 큰일 안 생기냐고 막 벌벌벌 이런 꼴통을 갖다가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연골도 없고 굉장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화가 나가지고 혼잣말을 왜 한 건데. 또한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에는 집도의가 수술 전날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평화당 이현웅 후보는 민주당 김승수 후보가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공사와 관련해 경기도 업체와 맺은 계약이 수의계약임에도 제한경쟁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입찰 공고문을 띄운 제한경쟁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소속 박용섭 남원시장 후보가 평화당 강동원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박용섭 후보는 강동원 후보와의 단일화 결과에 승복해 후보를 사퇴하고 강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야권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도내 4,7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도우미 10,000여 명을 투입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4만 명의 건강을 챙길 방침입니다.
도내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5월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 거래량과 대금은 전달에 비해 각각 8%와 5% 정도 줄어든 3억 3천여만 주와 2조 4,5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0.95%로 지난 4월보다 0.0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이 7, 8월 성수기 이용객을 감안해 새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보잉 737-800기종은 189석 규모로 제주뿐 아니라 일본 등 국제선 운항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17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합창단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라나를 공연합니다. 전주 예그리나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이봉기와 함께하는 피아노 페스티벌이 오늘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다양한 공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뮤지컬 달동네 이야기가 내일 우진문화공간 무대에 오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오늘 태권도원 체리밭에서 체리 따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주군은 오늘 반딧불이의 생태를 관찰하는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기점놀이를 바탕으로 한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오늘 한옥마을 내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오늘 전주동물원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보안부는 공공기관 직무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 행정 인턴을 올해부터 22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와 진안 27도, 전주와 정읍 30도 등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